너무 된 연식은 그냥 구매하지 않는 이게 게. 구매하지 않는 게 네. 좋을 것 같다. 특수한 목적이 아니고 그걸 주 사용 목적으로 갈 거 아니라면 5년 이상 된 거는 적어도 랩탑에서는 조금은 좀 생각을 해보시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왜 이게 사실 확인이 안 되기는 하는데 랩탑을 구매해서 들고 다니면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 아답터가 있고 들고 다니는 아답터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제법 늘어나고 있거든요. 계시고 저도 사실 그렇게 쓰고 있고. 네. 그 아답터를 몇 개 사서 랩탑만 들고 다니는 거죠. 사무실에 하나 있고 가방에 하나 있고 집에 책상 위에 하나 있고 그런 경우에 랩탑 그 아답터가 모두 같은 회사의 동일한 물건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정말 확인하기가 너무 어려운. 네 어려운 문제죠. 근데 이제 올리시는 분들이 양심껏 그걸 올려주면 주면 좋은데 안 그러신 경우에 이 배터리가 평소보다 훨씬 상태가 안 좋은 이 물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랩탑을 웬만하면 중고로 안 사는 게 좋다고 저는 끊임없이 얘기를 하거든요. 물건이 좋아 보여도 새 제품 걔가 사는 게. 그분이 어떻게 쓰셨을지 모르기 때문에 데스크탑이면 손질을 쓸 수 있지만 랩탑은 손질이 안 되는 부분이 워낙 많아서 제가 쓰다가 얼마 안 돼갖고 저도 이제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도 한두 번 경험을 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랩탑은 좀 중고거래에서 특별히 각별히 더 주의를 하고 사야 된다. 팔 때도 좀 각별히 주의해서 팔아주시면 양심껏 고맙겠다라는 얘기가 드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맥북이 유난히 그 중고시장에서 더 선호가 되는 것 같아요. 윈도우보다는 네. 아무래도 관리도 그렇고 에이스 센서도 잘 돼 있고 그 여러 면에서 좀 더 유리한 게 많아서 생긴 것도 이쁘긴 하지만 뭐 그 쓰는 그 어떤 유저들이 느꼈을 때 사용감 면에서 조금 더 관리도 그렇고 편하기 네. 때문에 맥북이 선호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그렇더라도 어쨌든 윈도우 그 OS 버전 그다음에 화면 그 사용 용도 이런 거는 꼭 먼저 좀 학습을 하고 잘 정의를 해서 가셔야 된다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이건 새 제품을 구매하실 때도 똑같습니다. 자기가 뭘 써야 될지 확실히 구분을 하고 사시는 게 제일 좋다. 집에서 주로 쓰는데 들고 다닐 일 없어요. 그러면 랩탑 네. 사지 말고 웬만하면 데스크탑 사세요. 더 그리고 저렴합니다. 훨씬 저렴하고 성능도 좋아요. 그런데 랩탑이 멋있다고 굳이 맥북 사야 된다고 비싼 랩탑을 사서 집에다 놓고 안 들고 다니면서 쓰시는 분들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손해예요. 그리고 스타벅스 입장권을 구매하시고 왜 스타벅스를 가지 않으시는지. 그렇지 안 가시는지 네. 좀 고려가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랩탑을 쓰신다면 집에서 줄창 랩탑을 쓰신다면 제발 배터리를 완충해서 쓰지 마라. 적당히 요새는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죠? 있긴 하죠. 근데 그 기능을 안 쓰시는 거예요. 그냥 100% 계속 충전해서 쓰세요. 배터리 성능이 더 안 좋아진다고도 알려져 있거든요. 네. 사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려가 되니까 관리 차원에서는 관리 차원에서 조금 더 안전하게 쓰시도록 또 오래 쓰실 수 있도록 배터리 관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사는데 그러니까 집에서 책상에다 놓고 쓸 거면서 가벼운 걸 사요. 안 들고 다닐 거잖아요. 그럼 성능이 좋은 걸 사야 되는데 데스크탑에 준하는 가격이 저렴해서 더 좋은 것들이 있는데 꼭 이쁘다고 작고 가벼운 걸 사십니다. 근데 이쁜 게 정답은 맞습니다. 아니 이쁜 게 정답 맞죠. 그럴 거면 좀 들고 다녀라.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중고거래에 대해서는 정말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할 얘기가 많죠. 네, 끊임없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저희 예전부터 중고거래 관련해서 이제 직진님께서 중고거래를 자주 하시다 보니까 중고거래에 대한 얘기들이 가끔 저희한테도 얘기를 해주시고 저희도 근황 토크처럼 이렇게 중고거래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실제로 그런 정보들을 저희가 이제 들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네네네. 우리 에피소드들이 많으니까 네. 그 재밌는 걸 한번 같이 공유해보고 경험해보고 하는
뭐 그런 재밌는 거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 네, 네, 그랬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죠. 장기 프로젝트 네, 중에 정기 프로젝트, 네. 장기 정기 프로젝트 네. 중에 하나죠. 저희한테는 프로젝트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아무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고나라라고 하면 안 되죠. 중고거래. 중고나라 아니고요. 중고거래. 중고나라 아닙니다. 제가 잘못 말한 겁니다. 중고거래 게임이 달러? 안 잘라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고나라라는 단어 자체가 문제예요. 네. 이제 중고거래 할 수 있는 그런 중고거래를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에피소드라든지 중고거래를 하면서 이제 서로 간의 신뢰를 얼마나 쌓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의심과 그리고 신뢰와 그런 거를 파악할 수 있는 게임들을 저희가 한번 이렇게 준비를 또 같이 하고 있죠. 네. 네. 보드게임을 좀 만들고 있는데요. 꽤 진도가 많이 나갔고요. 이제 조금 더 밸런스를 잡고 하면 여러분도 같이 즐겨볼 수 있는 그 네. 보드게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조만간에 한번 네. 선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밌는 이제 보드 게임도 한번 보여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고 관련해서 더 뭐 나 한 가지 질문. 네. 오늘 이거 한다고 그래서 이제 아직 제가 해결 못하고 하나 있는 게 제가 중고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게 있어요. 15년 된 프린터, 10년 된 제도 한 15년 됐네요. 스탠드 이런 애들을 그냥 버려야 되는지 중고로 해도 되는지 간단해요. 뭐 이게 충분히 쓸 수 있는 거다. 작동은 되죠. 예, 뭐 그런데 중고 뭐 아까 450개의 그 판매 글 중에서는 정말 특이한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과연 누가 살까라는 생각을 했던 건데 그게 누군가에겐 또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15년 된 프린터다. 그런데 이게 잉크만 치우면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온다. 그럼 누군가는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가격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 사는 사람이 비싸면 안 사요. 안 사겠죠. 네. 당연히. 그러면 그 적정 가격선에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경우, 내가 만약에 이걸 10만 원에 올렸다, 사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가격을 이제 내려가고 나중에 가서는 뭐 15년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현금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그러면 아까 제가 한 것처럼 무료 나눔을 할 수도 있는 무료 거고. 나눔. 네. 진짜 시장의 판단에 맡기는 거죠. 네. 그렇죠. 아, 고민하지 말고 일단 올려라. 네. 아, 그러면 되는 거죠. 네. 그게 필요한 사람은 뭔가 이제 입질이 올 거고. 네. 그렇지 나도- 않은 사람 아무도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은 이제 그제서는 이제 그 아이는 수명을 세상에서 더 이상 그 존재 가치가 없게 안타까운. 제가 그 전에 한번 저한테 물어본 적 불쌍하다. 있잖아요. 안타깝다. 왜 중고 거래를 하느냐? 음. 저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어요. 아, 걔가 보드 게임 개발하다가 제가 보드 중고 거래를 거의 안 하니까 이게 왜 재밌는지를 잘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중고 거래를 왜 하냐? 그때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이 어떤 물건일 수는 있겠지만 존재가 사라지는 것 자체가 내가 너무 안타깝다. 그렇죠. 안타깝다. 그 중에서 이제 맞아요. 그 얘기 특히 책 같은 경우는 아 맞아요. 책은 저도 아까워요. 책을 이게 재미있거나 재미없거나 그거는 둘째고 이 최초의 이 작가가 창작을 하면서부터 이렇게 발생되었던 그 스토리라던가 그리고 인쇄 과정 모든 것들을 미루어 짐작을 했을 때 요새는 이제 현물의 책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긴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아무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한 낡은 책인데 난 그게 없어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물론 얘가 이제 폐지로 해서 뭔가 뭐 종이 박스라던가 무언가로 재활용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럴 수 있죠. 책으로서의 가치는 네, 완전 사실은 없어지는 거죠. 거예요. 네. 너무 싫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고 그래서 저는 중고 거래가 굉장히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물건이 중고 거래로서 그 아이가 어떻게든 생명 연장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저 주변도 그렇고 중고 거래하는 행위 자체를 굉장히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시할 게 있나요? 저는 이런 얘기, 너 아직도 중고 거래하니?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렇게. 왜? 그거는 중고 거래 무시하는 게 아니고 직진님을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네, 저를 더 안 좋은 거 같네요. 너 아직도 그렇게 사니?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야, 좀 잘 살아봐. 너 왜 그러고 살아? 이런 거잖아요. 조금 더 화를 냈었어야 되는데 이게 일단 바로 되게 연락하시죠.
바로 연락하시는 너 게 이- 콘텐츠로. 네. 그렇죠. 그 행위가 네. 누구에게는 부자할 것 없어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벤츠를 타고 오셔가지고 아이 딸아이의 그 스마트폰을 네, 이제 그러니까 중고로 되게 좋아 사준다거나 보이는. 5,000원짜리 청바지를 사러 오시는 그 중년의 아주머니도 그렇고 전혀 나쁜 행동을 생각하지 않고 아주 네. 그리고 왜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저 미국이나 유럽 쪽은 프리마켓이 너무너무 활성화되어 있는 정말 잘 거예요. 되죠. 네. 예, 그냥 아이들도 나가서 팔고 내가 창고에 있는 물건 나가서 남들에게 저렴하게 파는 행동 자체가 또 하나의 문화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또 그래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있다가 아무튼 그런 사람도 자기는 중고거래를 안 한다고 하는데 과연 안 할까? 아하. 그렇죠. 과연 안 할까? 그 사람은 모든 거 새 제품을 살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본인은 아니래요. 제가 모든 차를 새 차로 살까요? 아니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중고차를 산단 말이죠. 그죠. 네, 재활용을 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집을 모두 새로 분양받아서 집을 살까요? 집은 사실 새 집 말고는 다 중고 아닌가요? 집은 원래는 거의 중고죠. 100% 예. 따지자면 뭐 근데 그 사람이 내가 헌집을 사서 들어가는 중고집을 사서 들어가는 거를 생각을 하지 못하고 왜 남은 중고 물건을 사는 거에 대해서 비아냥거릴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상 가장 비싸고 가장 큰 거는 중고로 살 수밖에 없는데 그 현실은 왜 망각을 하고서 남들이 그 저렴한 물건을 또 저렴하게 사는 거에 대해서 왜 안 좋은 시선으로 볼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러면 안 거죠.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시선은 좀 위험한 것 같고요. 대신에 뭐 사기라든지 이런 걸로는 확실히 그리고 그 사기에 관련되는 부분도 네.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화가 왔어요. 네? 껐어? 네. 바로 이어가? 하나, 둘, 셋. 제가 뭐 아무래도 중고거래를 오래 하다 보니까 뭐 사기도 많이 당해보고 뭐 피해도 많이 당해보고 당할 뻔도 하고 뭐 그렇긴 했지만 어떻게 하면 사기를 당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좀 클린하게 중고거래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네. 사실 방법은 없어요. 없죠. 예, 중고거래에 대해서 요새는 아까 말했듯이 이게 조직화되어 있고 범죄화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거를 파악하기가 너무 힘든데 네. 뭐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그 이제 사용 누적 450개 판매 글 같은 경우 이것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믿고 거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거래를 할 때 상대방이 그동안에 어떤 행동을 해왔는가, 어떤 물건을 판매를 해왔는가. 히스토리를 살펴라. 그렇죠. 그 사람의 과거를 보면은 최소한 한 3, 4년 정도 된 사람 이상 됐으면은 거의 사기를 칠 염려는 한 80% 정도는 이제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간혹 요새는 또 해킹되어서 자신이 계정이 계정이 해킹되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거는 솔직히 어쩔 수 없는 경우고 일단 상대방의 신용도를 많이 잘 파악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많은 플랫폼들이 이제 안전거래를 생각을 하는데 안전거래는 거의 구매자를 위한 그 안전거래지 판매자를 위한 행동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그렇다고 수수료 때뭐 아니죠. 수수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물건이 가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가별관계가 바뀌어요. 왜냐면 구매자가 구매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때부터 트집을 잡는 경우가 있죠. 사실상 이거 뭐 흠집이 하나 있어. 근데 얘기 안 했어? 물론 큰 흠집이라면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만한 어떤 것들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 그럼 나 반품할래. 이렇게 돼 버리는 순간 판매자는 예, 너무너무 피곤해져요. 그리고 네. 수수료는 이미 나왔기 때문에 수수료 내가 감수를 해야 되고 택배비도 내가 감수를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신용도는 높지만 안전거래는 하지는 않아요. 웬만해서는. 저희가 마켓은 아니니까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안전거래를 그다지 선호하지 않고 또 안전거래로 인해서 또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하진 않고 뭐 중요한 건 웬만하면 직거래. 네. 직거래가 제일 직거래. 중요합니다. 네. 뭐 실제적으로 저는 한 3만 원짜리를 뭐 1시간 걸려서 와서 구입하시는 분도 얼마 전에 있었고, 네. 꼭 필요한 물건이면 직거래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직거래 사기도 많이 있어요. 네, 물건만 주고서 도망갔다거나 네. 돈을 안 주고 도망갔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저는 많기 역으로 때문에. 당했죠. 물건만 네. 물건 주고 돈은 계좌는 좀 이따 계좌로 보내면 되잖아. 저저저저저 못했어요 그냥?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차로가 좀 그렇다 보니까 이것만 카드만 얘기할 주고 거리가 없는 거지. 어. 네 그래서 결국에는 물건만 주고서 저한테 다시 돈을 전화가 안 왔어요? 왔죠. 음. 그래갖고 이제 계좌를 보내달라. 어. 그래갖고 계좌를 보내서 그러면 사기는 안 당한 거예요. 사기는 안 당한 거죠. 근데 서로 무슨 토스 하듯이 아니면 뭐 차 피트인 하듯이 아니 뭐 이게 신용만 되어 있으면은 네. 뭐 제가 이제 키보드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 키보드 동호회 같은 경우는 워낙에 그 예전에는 한 15년 20년 전에는 그 시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그 동호회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믿고서 하는 거니까 아, 그렇죠. 살게요. 그러면은 내가 돈을 안 보냈는데 이미 발송이 돼요. 아, 거기 그 안에서는 네. 이미 요즘은 신뢰도가 그 안에서도 많이 사기가 이루어지는 예전에는 아니 내가 돈도 안 버는데 택배를 먼저 받았다거나 아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또 얼마 전에 어떤 물건은 얼리버드네요. 그냥 중고나라에서 거래를 했는데 돈은 나중에 주셔도 됩니다. 한 달 써보세요. 물건을 아니 그러니까 물건을 먼저 보내셨어요. 아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괜찮대요. 그래서 제가 물건을 받고 물건 이상이 없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신용 거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돈을 보내주신 적도 있고 뭐 이런 대단한 경우도 깜이시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그 신용도만 좀 잘만 확인이 된다라면은 그죠.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말 한마디가 천연빛을 갚는다고요. 정말. 그래서 사기에 관련되는 부분은 어쨌든 각자가 참 조심해서 판단을 하시고 예, 그리고 웬만하면은 그 사람이 검증된 사람이겠거니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직거래를 주로 하고 직거래도 번화가 사람이 많은 곳 그리고 경찰서 인근 예를 들어서 바로 신고할 수 있게 예. 뭐 실제로 그런 분들 그 지구대 앞에서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보통 근데 직거래를 할 때는 이제 구매자가 판매자 집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제 지금 노트북 사용하고 있는 게 3시간을 기다려 산 겁니다. 그래서 아까 내고 네, 내고가 자연스럽게 된. 그래서 3시간이면 뭐 할만하네요. 네. 그 사람도 할 말이 없었고 많이 미안하니까. 네,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가끔 이제 좋으신 분들은 거리가 멀때 판매자가 직접 구매자한테 가시는 분도 네.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케이스고요. 네. 어쨌든 뭐 저는 뭐 중고거래를 되게 이제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종합해 보면 질질 끄는 대화 상대랑은 그러니까 거래 상대랑 거래를 웬만하면 중간에 끊는 게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상대의 히스토리 그 신뢰도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거래 내기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직거래를 해라. 그 다음에 안전거래에 관한 부담도 너무 믿지 마라. 뭐 이 정도로 정리가 되네요. 그렇죠. 구매자나 판매자 사람에 대한 입장은 그렇고 물건대로 또 다른 기준이 생길 수 그렇죠. 있죠. 물건이 또 다르죠. 네, 물건은 말씀하신 대로 아까 이제 노트북으로 랩탑에 가지고 관해서는 뭐 있는데 그렇게 한 6가지, 네. 7가지 정도를 챙기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나중에 나오는 게임으로 중고 거래하는 그 중고 거래를 아예 안 하신 분들도 이 게임을 하면 중고 거래를 한 거기 때문에 이제 행위 네, 자체가 경험을 해볼 수 있죠. 행위 자체가 이래서 사기를 당하는구나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게임입니다. 네. 이제 사기를 즐기는 게임이 아니라요. 빨리 출시가 됐으면 좋겠네요. 사기를 즐기는 게임이 아니라 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깨닫는 게임이기 때문에 중고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꽤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보드게임.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인생도 거기에 들어있는 그렇죠. 네 인생도 들어있는 게임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메시지가 뜬금없이 그 얘기를 갑자기 너무 맥락 없이. 자, 어쨌든 중고에 관련된 그러니까 거래에 관련된 되게 다양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게 인상이 남아요. 상대를 확인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되게 답답했던 그 그래픽 카드 거래 얘기가 굉장히 머릿속에 많이 남네요. 그 거래 덕분에 저희가 이제 게임을 만들 수 있었던. 게임을 만들 수 있었던 그렇죠. 네. 거기서 시작이 됐긴 했죠. 네. 분노 에너지를 치환해서 네. 만든 게임이 저희가 나중에 한번 소개를 출시되면은 그때 가서 또 한번 소개할 수 있는 영상을 찍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해서 한번
중고 거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정리를 하자면 사람도 중요하고 물건도 중요한데 뭐 여기서 격차를 벌릴 수는 없습니다. 다 각자 원하는 상대가 있을 것이고 원하는 물건이 있을 것인데 그거를 운 좋게 잘 만나서 어떻게든 이제 한마디라도 잘해서 뭐 내고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좋은 제품을 이제 정말 좋은 사람한테 파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지금은 필요 없지만 이 물건이 아예 무쓸모가 되지는 않게끔 이렇게 생명 연장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중고거래 자체가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건 재활용이니까. 네, 재활용은 다 어디서든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지구 살리기 프로젝트에서도 꽤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만큼 네. 되도록이면 버리지 않고 네. 중고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네. 저희 다음번에는 이번만큼 재밌는 중고 거래에 관련된 이 거래에 관련된 얘기는 앞으로도 몇 번 더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끊임없이 많은 얘기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번에도 오늘만큼 재밌는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표지편이었습니다. 네.